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구제역이 또다시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좀 흔드는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구제역 관련주들이 시세를 상당히 급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엄청난 수조 원의 피해를 봤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자금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시장이 이제 좀 흔드는 양상을 보인다면은 이런 쪽으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들 관련주들을 유의 깊게 보시고 수급 패턴을 좀 보셔서 어, 작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련되는 종목들이 되게 이런 종목들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10배거를 낼 종목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꼭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구제 관련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관련해서 조금씩 이제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이. 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텔방에서 바로바로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는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뭐 사조산업이면 사조산업 입장, 뭐 이글벳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구제역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중앙일보 영문판. 네, 여기 이제 실린 건데, 여기 한글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9개월 만에 다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작년에도 발생을 했지만, 좀 미진하게 끝났지만, 이번엔 또 몰라요, 여러분. 그죠? 질병이 점점 확산되는 건의 현대 사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시중에 그 지금 증권 시장에 자금이 워낙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이런 그 작은 테마로 시총 작은 걸로 몇 기가 붙으면 엄청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의 상황을 보면은요, 상당히 그 크게 구제역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때가 이제 언제였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2010년에서 11년에 국내 최악의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죠. 그죠? 그리고 2014년하고 15년, 네, 이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던 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단기간 종식이 됐어요. 근데 이번 패턴의 상황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주가는 모르고 불확실할 때 주가가 랠리를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예전에 이게 2023년도 기사입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동물용 의약품 네, 이런 쪽이 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수조 원의 피해를 봤었던 건에 대한 기사도 예전에 2017년도에 아티클로 시켰던 나왔던 글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엄청났죠. 뭐 이런 사태가 발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하튼 이런 쪽을 지금 현재 그 관심을 한번 가져볼 그럴 타이밍이 아니냐 싶습니다. 주로 이제 백신주도 동물용 의약품 관련해서 백신주 같은 경우도 힘을 낼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뭐 우진 BNG, 뭐 태경 BK, 뭐 이글벳, 뭐 중앙 백신, 뭐 대성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신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산주, 사조산업, 그죠? 사조 오양, 뭐 신라 교역, 이런 쪽들.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들. 그때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어요. 마디커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뭔가 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고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뭐 간단히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뭐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산주면서 이제 PBR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인데 모양도 지금 현재 좋고 그죠? PBR이 0.48배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세를 낼 개연성도 있는 거죠. 예, 그죠?
자, 그리고 이글벳 같은 경우를 보면, 이글벳, 이런 모양입니다만은, 작년 그 구제여건 때 시세를 좀, 여기서 보시다시피 좀 냈기도 했고요. 예. 좀 백신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면 또 가벼울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526억짜리 아니에요.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진 BNG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진 BNG 같은 경우도 동물 의약품 쪽에 모멘텀이 있는데 요것도 뭐 일단 시총이 228억짜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또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태경 BK라고 있죠. 예, 태경 BK 같은 경우도 요것도 이제 돼지열병 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예전에 그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요것도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 좀 아주 아싸하게 시세를 내기도 합니다. 시총이 1270억 정도로 아까 거보다는 좀 크지만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그 우성이라고 있죠. 사료주들도 이런 때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우성사료, 그죠? 우성사료. 작년에도 보면은 4월 달부터 시세를 이렇게 좀 내기도 했어요. 자, 이 우성도 하나의 종목 관련주가 될 수가 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움직였죠. 작년에 수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딴 건으로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수산주들도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니커 같은 경우에 그 닭고기 관련주들도 이런 쪽도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을 수 있죠. 그죠? 자, 요 부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백신. 백신주로서 움직일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중앙백신 같은 경우. 체시스 있죠. 체시스. 이것도 이제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건데, 뭐 작년에도 일단 크게 움직였었죠. 이때 크게 움직였고, 역시 뭐 시총이 그 327억짜리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 대성미생물도 항상 이런 경우에 좀 움직이죠. 그리고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르긴 했습니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 건이 또 모멘텀이 돼서 가세화가 될 수가 있죠. 사조오양은 아까 수산주로서 모멘텀 있고 신라교육도 마찬가지로 수산주 작년에 또 시세를 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간택이 돼서 초반에 움직임이 아주 강력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사실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이 종목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는 맞질 않죠. 시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가 강한가를 봐야 되고 또 최근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금융투자 같은 ETF나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관 창구, 금투 창구 이쪽을 통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이런 것들이 더 큰 시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수급 체크를 장중에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탄력도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체킹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자료 사인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번호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 종목명을 써주시면은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뭐 사조산업이면 사조산업, 우진 BNG면 우진 BNG, 이런 식으로 꼭 문자를 주시면 좋은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옆에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마니커 입장, 뭐 동원산업 입장, 이런 식으로 꼭 문자를 주세요. 한번 구제역 관련주 우리가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텐베거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자, 텐베거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텐베거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지수 크게 급등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은,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이게 아직 늦진 않았는데 또 늦었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급등한 종목에서는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볼 때는 10백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모아가고 베팅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른바 그 시세를 크게 낼 초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남아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길게 보면서 10백억 정도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AI 시대의 길이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장주 군단에 속하는 당연히 이 건과 관련된 아주 초강력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들 뭐랍니까? 예, 이미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발하는 단계죠.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이거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익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월봉 차트도 지금 현재 누워 있다가 이제 꿈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사야지.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치고 나간 종목도 암만 좋아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종목을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재무 실적은 당연히 오케이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 본격적인 순매수 초입입니다. 외인 기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 다 점검할 겁니다. 재무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봅니다.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우리가 매수하는 이슈의 성장성. 이 성장성 부분이 최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성장주 쪽으로 외인 기관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이 종목 꼭 여러분 아시자고요. 요거. 그래서 일단 매수 타임 비중하고 매도 타임 비중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유했을 때 AS 이런 것들 전부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백어 10백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같은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보유했을 때 AS까지 확실하게 드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백어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